자, 지금부터 엑셀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고자 하는 거는 엑셀의 도형 보시면요. 패션 쇼핑몰 제품별 판매 현황입니다. 그러면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조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입니다. 수험자는 문제지를 받는 즉시 문제지와 수험표상의 과목, 프로그램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수험번호와 성함 적으시면 됩니다. 파일명은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입력하여 답안 폴더에 하나의 파일로 저장해야 합니다. 답안 폴더는 내 PC, 문서 ITQ입니다. 답안 문서 파일명이 수험번호 빼기 성명과 일치하지 않거나 답안 파일을 전송하지 않아서 미제출로 처리될 경우에는 실격 처리됩니다. 수험번호는 숫자 8자리 빼기 이름입니다. 답안 작성 요령입니다. 두 번째부터 읽겠습니다. 문제는 총 4단계로 제1작업부터 4작업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반드시 제1작업부터 순서대로 작성하고 조건대로 작업하시오.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 너비 1로 하고 나머지 열은 적절하게 조절하시오. 모든 작업 시트의 테두리는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해당 작업란은 각각의 제시된 조건에 따라서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답안 시트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이어야 하며 답안 시트 이외에는 감점 처리됩니다. 자, 조건 읽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은 굴림 11포인트, 정렬은 숫자 및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을,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합니다.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합니다. 자, 그러면 엑셀을 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엑셀 실행할 거고요. 자, 먼저 저장하겠습니다. 파일 눌러서 저장을 하시거나 또는 디스켓 모양인 저장을 하시거나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하시면 돼요. 저는 디스켓 누르겠습니다. 찾아보기 눌러서 자, 내 PC 문서이면 ITQ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밑에 파일 이름을 클릭해서 이번에는 1346 79 85 하겠습니다. 그래서 1346 7985 할 거고요. 빼기 이번에는 이순신 하겠습니다. 저는 자, 저장할게요. 자, 그럼 위에 1346 7985가 맞는지 보고 빼기 성함입니다. 여기까지가 수험자 유의사항이었고요. 지금부터는 자, 기본적인 거 좀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더하기 2번을 눌러서 시트 3개 선택할 거고요. 만들 거고 시트 3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든 시트 선택을 합니다. 그럼 시트 색은 흰색인지 보고요. 위에는 그룹인지 보고요. 그 다음 A 왼쪽이나 1 위에 삼각형 누르시거나
컨트롤 A 누르면 됩니다. 저는 삼각형 눌러서 모두 선택할 겁니다. 그런 다음 홈 메뉴에서 글꼴에서 글꼴을 클릭해서 굴림 처리할 겁니다. 크기는 11포인트가 맞고 그러면 오른쪽에 정렬할 겁니다. 정렬은 가운데 정렬이라 맞춤에 가서 가운데 정렬할 겁니다. 클릭. 자, 여기까지가 조건의 첫 번째 동그라미였습니다. 그러면 답안 작성 요령에 있는 조건 하겠습니다. A 열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열 너비 할 겁니다. 1 입력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A 열이 너비가 줄어든 거 보고요. 자, 그 다음은 시트 이름을 바꿀 겁니다. 시트 1 클릭 더블 클릭해서 제1 작업. 시트 2 더블 클릭해서 제2 작업. 시트 3 더블 클릭해서 제3 작업. 자, 요렇게 놓으시고요. 테두리 할 건데요. 제1 작업을 클릭하고 B4를 누르시고 자, 문제지 보시고요. 테두리가 어떤지 한 번 더 보십니다. B4에서 J14까지는 모든 테두리와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야 되고 B5에서부터 J12까지도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13행, 14행을 보면 자, B13부터 3칸을, B14부터 3칸을, F13부터 2줄을, G13부터 3칸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범위 잡을게요. B4부터 J14까지 홈 글꼴에서 테두리 눌러서 모든 테두리와 다시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누르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범위 잡을게요. B5에서부터 J12까지 그리고 난 다음 홈 글꼴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여기까지 테두리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병합하겠습니다. 자, 떨어져 있는 자료를 선택하는 것은 컨트롤입니다. B13부터 3칸을 이제 컨트롤 키 누를게요. B14부터 3칸을 F13부터 2줄을 G13부터 3칸을 컨트롤 떼시면 되고요. 홈 메뉴에서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누르면 됩니다. 자, 교재 보면요. F13에는 대각선 모양이 있어서 클릭합니다. F13을. 그러면 홈 글꼴에서 오른쪽에 조그만 네모 누를 거고요. 테두리 눌러주고 양쪽에 대각선 누를 겁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 드릴 테니까 입력할 건데요. 지금 제목에 2줄이 있는 거는 Alt, Enter를 눌러가면서 입력해야 되고요. 자, 문제에 지시사항이 있을 건데 1번부터 6번까지 가로는 입력하지 마시고 자, 여긴 1번은 여기 자리야, 3번은 여기 자리야 라는
위치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자, 저는 범위 잡고 입력할 겁니다. 대소문자 구별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했고요. 혹시 보면 저도 일단은 오타가 나긴 했지만 잘 체크하셔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저는 입력하다 보니 저기 할인 시작일이 잘 보신 거 맞지요? 올해 연도가 있는데 하나만 과거 연도가 있어서 저는 요렇게 적었어요. 자, 그럼 그러면 저는 첫 번째 동그라미를 좀 완성하려고 하는데요. 자, 몇 개 좀 볼게요. 뭐냐면 첫 번째는 여기 그 B14가 너비가 좁아요. 그래서 조금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여기 하나하나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다 잡으세요. 전체적으로 다 잡아서 그러면 D2 사이에 한꺼번에 늘리면 돼요. 이렇게. 그럼 하나가 늘어나면 전체가 늘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할인 시작일은 저는 지금 운동화만 과거고요. 나머지는 또 현재더라고요. 그럼 범위 다 잡아서 여기 홈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 눌렀어요. 그리고 간단한 날짜를 누르면 날짜가 연 빼기 월 빼기 1로 다 변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숫자들 할 건데요. 저는 입력할 그 서식을 줄 때 차트를 좀 볼 건데요. 거기 단가는요. 여기는 0원이라서 숫자 0이 보여요. 그리고 오른쪽에 판매 수량은 얘는 빼기로 보여요. 자, 그거 챙겨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저는 세 개죠. 정렬 먼저 할게요. F5에서 H12까지 범위를 잡고 오른쪽 정렬할 겁니다. 홈 맞춤에 가서 오른쪽 정렬을. 그리고요. 단위 수량, 판매 수량이죠. G5부터 G12는 저는 홈 표시 형식의 심표 줄 겁니다. 그리고 H열에 보면 숫자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H열에 여기 제목이 두 줄이어야 되는데 세 줄이어서 너비가 좁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H와 I 사이에 경계 라인에서 더블 클릭할 건데요. 더 줄었네요. 이럴 때는 강제로 늘리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저는 화면 좀 줄여야 되네요. 자, 요렇게 만드셔야 되는 거. 그럼 저는 실제로는 자, 여기까지 다 했어요. 자, 오타 나면 나중에 제가 고칠게요. 그러면 두 번째 동그라미부터 읽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도형 사다리 꼴과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글꼴은 굴림, 글자 크기는 24, 글자색 검정색, 굵게, 채우기는 노란색으로 하자 합니다. 자, 문제지 보시고 B열부터 G라는 영어까지
근데 이번에는 지의 위쪽에 끝나는 부분이고요. 거의 지열에 가깝게 만들어져 있고 1행과 3행은 조금 공간이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삽입에 가서 도형을 눌러서 기본 도형 할 겁니다. 첫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 B1에서 조금 남겨둔 위치까지 해서 지열까지 드래그 할 겁니다. 요 정도 간 거 같네요. 그리고 G3까지 드래그 할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높이는 조금 줘야 될지도 모르니 저는 거의 빡빡하게 주겠습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도형 한번 클릭하시고 저는 홈에 가려고 했더니 위에 쉐이프 형식의 도형 스타일이 있어서 그럼 저는 도형 효과에 가서 그림자를 주려고 합니다. 오프셋 오른쪽이라서요. 그럼 바깥쪽에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거 오프셋 오른쪽 누르시고요. 홈 메뉴 가서 자, 글꼴은 굴림 처리합니다. 크기는 24포인트 주고요. 굵게 처리할 겁니다. 채우기 색 찾아서 삼각형 눌러서 왼쪽에서 네 번째 거 줄 거고요. 글자 색은 검정색 줄 겁니다. 그런데 공간이 또 왼쪽은 좁으나 오른쪽이 좀 있어서 맞춤에 가서 가로 가운데와 세로 가운데 정렬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동그라미 2번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읽어요.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만들어 그림으로 복사 기능 이용해서 붙이기 하시오 합니다. 다 하고 나면 원본은 삭제하라고 합니다. 저는 오른쪽에 빈 화면에다가 세 줄 4칸 범위 잡을 거고요. 홈 글꼴에 가서 테두리를 모든 테두리 줄 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고요. 저 바로 해요. 한 칸 세 줄 범위 잡고 이제부터 컨트롤 누르시고 첫 번째 줄은 제목 적어야 되니 놔두고요. 따로입니다. 각각입니다. 개별. 두 개, 두 개, 두 개 범위 잡아서 총 4번을 범위 잡을 거고요. 키보드 넣으시고 홈 맞춤에 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입력할게요. 결 적고 Alt 엔터 제 담당 팀장 부장으로 적으면 됩니다. 근데 결제가 너비가 좁아서 L과 M 사이에 더블 클릭해서 좁게 만들 겁니다. 자, 여기까지 결제란을 만들어라고 해서 그림으로 복사해서 붙이기 하겠습니다. 결제부터 범위를 잡고요. H1을 클릭합니다. 엔터를 하시면 안 되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 있습니다. 거기에 삼각형 누르면 저 복사 안 했나요? 저 다시 할게요. 범위 잡고 컨트롤 C 누르면 빗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그럼 H1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선택하여 붙여넣기에 삼각형에 가면 기타 붙여넣기 옵션이 있고요. 세 번째인 그림을 누르시면 됩니다. 문제지 보면요. 결제 그림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공간이 있어요. 방향키를 눌러서 왼쪽에 도형 높이와 같이 처리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결제 그림을 그대로 크기는 유지할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3, 4행 높이를 경계 라인에서 조금 늘릴 겁니다. 요 정도 좀 더 늘릴까요? 요 정도 할 거고요. 그럼 얘 때문에 도형이 높이가 작아요. 아래쪽에 꼭지점을 눌러서 크기를 조금 더 늘릴 겁니다. 그럼 이제 도형 높이가 조금 더 커지는 느낌이 납니다. 교재 보고요. 한 번 더 보셔서 글자 크기라든지 틀린 거 있는지 보시고 문제지에 원본 삭제하자고 합니다. 범위 잡으셔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할 거고요. 그대로 주면 되겠네요. 왼쪽으로 밀기해서 확인할 겁니다. 그럼 깨끗하게 만들어지면 세 번째 동그라미 끝입니다. 자, 여기 그 결제란 만드는 게 조금 헷갈린다라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차근히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기는 너비는 늘렸으면 좋겠지만 그대로 놔둘 겁니다.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B사부터 J사, G14, I14는 주황으로 채우기 하랍니다. 자, 지금은 교재가 컬러라서 잘 보이겠죠? B4부터 J4까지 컨트롤 키 눌러서 G14와 I14를 누르신 후 홈 글꼴에서요. 채우기 색을 찾아서 삼각형 누를게요. 표준색에서 주황색을 누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를 클릭하다 보니 I14가 너비가 좁은가 봐요. 그래서 IJ 사이를 더블 클릭해서 공간을 조금 늘릴 겁니다. 다섯 번째,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14셀에 제품 번호가 선택되도록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H14를 클릭하고 데이터라는 메뉴에서 데이터 도구를 찾아가며 바로 위에 있는 아이콘이 데이터 요성 검사입니다. 클릭합니다. 그럼 정면에요. 데이터 유효성이 나오고 설정이 나와요. 유효성 검사의 제한 대상을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으로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원본이 있어서 원본에 I가 됐을 때 클릭합니다. 문제는 제품 번호라고 했기 때문에 B5부터요. B12까지 범위 잡으면 됩니다. 그럼 문제지에 다섯 번째 동그라미 보셔서 가로 안에 적혀 있는 B5부터 B12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맞으면 이제 닫을게요. 확인. 그러면 H14가 오른쪽에 삼각형 생기는 게 뜻이고요. 그래서 정답 처리되면 되고 삼각형 눌러서 목록 상자가 맞는지 보시고요.
첫 번째 거 눌러놓으면 되겠죠. 선택해서 표시가 됐어요. 자, 여기까지 5번째였습니다. 6번째. 셀 서식 하자라고 하고요. F5에서 F12 영역에 셀 서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원을 표시하시오. 2만원으로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끝에 2만원에 보니 쉼표가 보입니다. 범위 잡을게요. F5에서 F12 범위 잡으면 되고요. 홈 메뉴에서 오른쪽에 표시 형식에 조그만 사각형 눌러서 셀 서식의 표시 형식을 클릭합니다. 맞는지 보시면 되죠. 그래서 범주의 마지막인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저는 화면에 갈 건데요. 여기와 똑같은지 보시면 되고요. 자, 쉼표가 있는 숫자라서 그럼 하나밖에 없어요. 샵, 콤마, 샵 0. 그럼 얘는 숫자 형식이라서 오른쪽에 세 번째마다 쉼표 달라고 합니다. 0 뒤에 클릭해서 원이라고 적으시면 위에 보기가 문제지와 똑같은지 확인합니다. 그러면 숫자들 뒤에 원이 나타나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동그라미고요. H5에서 H12 영역에 전월 판매 수량으로 이름 정의하라고 합니다. 범위 잡을게요. H5에서 H12 영역을 잡고 이름 상자는 1 위에나 A 위에 보시면 이름 상자입니다. 클릭해서 전월 판매 수량이라고 적으시고요.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각각으로 클릭하면 보이진 않지만 범위를 잡으면 그 범위에 해당하는 이름은 나타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동그라미를 하고 나면요. 아래쪽에 가로 7번을 주시면 됩니다. 조건부 서식 하겠습니다. 7번. 조건부 서식에 수식을 이용하여 전월 판매 수량 단위 개가 300 이상인 행전체대에서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글꼴은 파란색의 굵게입니다. 여러분, 이상은 크거나 같다입니다. 범위 잡을게요. 자, 조건부 서식은 제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B5에서부터 J12까지. 홈 메뉴에서 스타일에서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누릅니다. 그러면 규칙 유형이 나타날 건데요. ITQ는 무조건 6번째 겁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참이 되게 적어야 돼서 문제가 판매 수량이라서요. G5를 클릭하고 하자마자 F4 2번 300 이상이라서요.
크거나 같다 300으로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조건부가 되고요. 자, 이제 서식을 줄 거라서 오른쪽 아래 서식을 누르시고 창 나타나면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 색은 파란색입니다. 자, 맞으면 클릭하시면 되고 확인하시면 되고 300 이상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와야 합니다. 확인. 자, 5개가 맞나요? 300 이상이다 보니까 크거나 같다죠. 그래서 300도 나와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 한번 할게요. 저장. 자, 여기까지를 1작업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자, 2, 3작업 한번 볼 건데요. 자, 손가락 지문 한번 읽어볼게요. 목표값 찾기와 필터고요. 3작업은 정렬 및 부분합입니다. 읽어요. 2작업. 제 1작업의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 2작업 시트에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한 후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한 번 더요. 제 3작업. 제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 3작업 시트에 B2셀부터 모두 붙여넣기 한 후 다음의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합니다. 나중에는 자, 오타는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범위 잡을게요. 자, B4부터 H12까지 범위 잡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력하신 자료입니다. 자, 복사 한번 할게요. 컨트롤 C. 그러면 주위에 빗금이 반짝반짝 거릴 거고요. 붙이기 할 건데요. 아래쪽에 제2작업을 클릭하고 컨트롤이든 시프트를 눌러서요. 제3작업을 누르면 두 개의 시트가 하얀색으로 변하면서 위에 보시면 그룹 처리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B2를 클릭해서 붙여넣으면서요. 엔터를 하시면 붙여넣기 됩니다. 혹시 몰라서 저는 영어 B열부터 H까지 범위를 잡고요. 자, HI 사이에 너비를 조금 더블 클릭해서 늘리려고 합니다. 자, 너비는 줄여도 되고요. 늘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쁘게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얘만 조금 더 늘릴게요. 하지만 아래쪽에는 아직 그룹이 남아있어서 제 1작업을 눌렀다가 2작업 누르시면 됩니다. 자, 문제 읽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값 찾기고요. B11부터 G11 영역은 셀을 병합을 해서 가운데 맞춤을 한 후 티셔츠 제품 단가 평균을 입력하고 H11셀에 티셔츠 제품 단가 평균을 구하시오. 단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입력하고 dAverage 함수와 테두리를 달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번에는 문제가 조금 바뀌었네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우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가 알고 있는 병합한 후 가운데 맞춤 눌러주면 되겠죠. 합니다. 자, B11부터 G11까지 범위를 잡고 홈 메뉴에 맞춤에 가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습니다. 클릭을 한 후 이름 적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엔터 할 거고요. 그럼 문제가 H11셀에 티셔츠 제품 단가 평균이라서요. 자, 저는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티셔츠는 제품이라는 제목 있어요. 할게요. 는 DAV 하시면 바로 하나밖에 나오지 않아요. 탭. 그럼 밑에 전체 범위 콤마 계산 제목 콤마 조건입니다. 제 눈에요. 단가기 때문에 제품이라는 제목 C2에서부터 F10까지 범위 잡으면 되는 것 같아요. 콤마. 계산들은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럼 계산 제목은 단가가 되는 겁니다. 콤마. 조건은 제품이 티셔츠라서 C2에서부터 C3까지 범위 잡으시면 되고요. 맞는지 한 번 더 보시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엔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33,333.3333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마무리 할게요. D 에버리지 함수는 했고 테두리 하라고 해서요. 자, 저는 안에 클릭해서 컨트롤 A 눌러서 모든 자료를 선택할 거고요. 홈 글꼴에 가서 모든 테두리 다시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아래쪽에 범위만 다시 잡아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누를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테두리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빼기. 두 번째 빼기. 티셔츠 제품의 단가 평균이 5만원이 되려면 제품 번호의 NT 빼기 001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단가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목표 값을 구하라 합니다. 티셔츠 제품 단가 평균은 H11입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3만원짜리 3인짜리 가서 자, 데이터 메뉴 가시면 되고 예측에 가면 가상 분석 있어요. 여기에서 목표값 찾기 누르시면 되고요. 수식셀이라는 거는 방금 제가 디에버리지 이용해서 문제 풀었던 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찾는 값인데요. 문제지 보면 5만원이 되려면이라고 해서 바깥쪽을 아무리 눌러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5만원이라고 적어야 되네요. 세 번째,
바꿀 셀은요. 그 제품 번호 NT네요. 요거에 대한 단가가 얼마인지 한번 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있네요. F3 다 됐나요? 확인 누르면 됩니다. 누르세요. 그러면 5만원이 되었다 라고 기능 하나 될 거고요. 데이터 범위와 목록 범위와 그리고 시계기 5만원 부분은 변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자, 조금 전에 여기 티어스의 단가는 원래 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만원이 되려면 단가는 얼만가 라고 했는데 2만원이 아니라 5만원으로 변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목표값 찾기였고요. 저장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가로 2번. 고급 필터고요. 제품이 티셔츠가 아니면서 단가가 4만원 이상인 자료에 제품 번호, 색상, 단가, 판매 수량 단위 데이터만 추출하시오 합니다. 그래서 자, 아니면서 있죠? 서 동그라미 하시고 적으세요. and 같은 줄. 조건을 같은 줄에 적는 게 and입니다. 그리고 아니라면서요. 그럼 이렇게 같지 않다, 작지도 크지도 않다라고 해서 같지 않다 주면 되고 이상은 크거나 같다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제품이랑 단가가 필요합니다.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저 나머지 읽어요. 조건 범위는 B14에서 입력하고 결과죠. 복사 위치는 B18부터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제품 클릭하고요. 컨트롤 눌러서 단가를 클릭합니다. 복사합니다. 그리고 B14를 클릭해서 엔터합니다. 자, 저는 티셔츠를 클릭해서 복사를 하고요. 제품 아래 클릭해서 엔터 할 겁니다. 단가는 4만원 이상이라서 오른쪽에 크거나 같다 4만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조건 적었지요? 저는 하나 더 할게요. T 앞에 클릭해서 같지 않다만 더 주면 되죠. 그러면 제품이 티셔츠가 아니면서 단가가 4만원 이상입니다. 그래서요, 범위 좀 잡을게요. 제품 번호 클릭, 컨트롤 눌러서 색상 클릭하고 단가랑 판매 수량을 범위 잡습니다. 붙어 있는 거는 드래그 하면 되고 떨어져 있는 거는 컨트롤을 누르면서 범위 잡으시면 되고요. 복사를 하시고 B18에 클릭해서 엔터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급 필터 해보겠습니다.
엑셀에서 범위는요, 병합된 거는 범위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체크하셔가지고 B2에서부터 H10까지 범위 잡습니다. 고급 필터는 데이터 메뉴에 고급에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자, 시험은요, 무조건이에요. 결과는 다른 장소에 복사를 눌러주고, 왜요? 우리는 H10까지 범위 잡았고, 복사 위치는 B18입니다. 그 숫자가 틀려서 다른 장소에 복사고요. 조건 범위 클릭해서 밑에 있네요. B14부터 C15까지. 복사 위치 클릭해서 B18부터 28까지 범위 잡으면 됩니다.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나오고요. 자, 저는 그러면 CD를 범위를 잡고 영어입니다. DE 사이에 양쪽 화살표가 나오면 더블 클릭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볼까요? 티셔츠가 아닌 거라 했으니 5개 중에서요. 단가가 4만원 이상이에요. 그럼 여기 자, 전 색깔로 볼게요. 검정. 보라 안 되죠? 파랑. 검정, 파랑, 빨강, 검정입니다. 이것도 빠져야 되네요. 3만원이라서. 그러면요. 검정, 그리고 빨강, 검정입니다. 그랬더니 3개 나왔습니다. 맞네요. 자, 그리고 저장 한번 해요. 자, 그러면 제3작업을 눌러서 부분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우리 복사는 했으니 조건을 바로 읽겠습니다. 부분합은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제품 번호의 개수와 단가의 평균을 구하시오. 2번, 개요 지우시오. 3번,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시오. 자, 그래서 정리 한번 할게요. 자, 문제는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인데요. 부분합의 정렬은 함수죠. 함수가 보이는 제목이 정렬 제목입니다. 제 눈에 함수죠. 평균과 개수가 보이는데요. 얘네들의 제목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정리 좀 할게요. 자, 제품을 바지가 밑에 있네요. 내림차순으로 자, 요렇게 되겠네요.
실제로는 제품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하고 제품별로 제품 번호의 개수와 더 적을까요? 제품별 단가의 평균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범위 잡으시든가 아니면 모두 범위 잡게 컨트롤 A 하시던가. 데이터 메뉴에 가면 자, 정렬이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자, 저는 제일 왼쪽과 오른쪽만 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정렬 기준은 제품이고요. 정렬은 오름이 아니라 내림차순입니다. 왜요? 티셔츠에 티귿이 위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히읗과 가깝습니다. 확인합니다. 그러면 티셔츠, 운동화, 바지 순으로 정렬이 되고요. 이렇게 끼리끼리가 되어서 계산을 하는 기능이 부분합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어요. 2번 보면 개요라고 적혀 있다 그죠? 클릭하면 세 번째 보면 부분합 있어요. 문제가 제품별로라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룹이 된 게 뭐야? 라고 물어볼 거예요. 제품 번호가 아니라 제품입니다. 그리고 문제가요. 제품 번호의 개수라서 제일 아래쪽에 계산 항목은 전월 판매 수량이 아니라 스크롤바 올려서 제품 번호입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나는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해야 되고요. 저는 또 놓치고 왔네요. 저 다시 할게요. 네, 이번에 제품 번호의 개수라서 위에 함수가 합계가 돼 있어요. 클릭해서 개수로 고쳐주면 돼요. 자, 저처럼 틀리시면 안 되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제품별로 제품 번호의 개수를 구하자라고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아래쪽에 문제지 그대로 보시면 되고 어떤 걸 정렬했는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정렬했던 이름이 그룹화할 제목과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또 아래쪽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하셔도 되고 두 번째에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미리 할게요. 해제하시고 확인하시면 자, 제품 밑에는 자, 티셔츠 개수, 운동화 개수, 바지 개수가 있을 거고요. 더 왼쪽에 보면 제품 번호 밑에 3328이라는 계산된 숫자 보이실 겁니다. 자, 저는 범위 해제하지 않고요. 한 번 더 할게요. 데이터, 개요에 가서 부분합입니다. 그룹화할 함수는 그대로 두고요. 문제가 단가의 평균이라서 계산 항목에는요. 제품 번호 해제해서 단가를 체크하고요. 평균이라 가지고 사용할 함수는 개수가 아니라 평균 누를 거예요. 제품별로 단가의 평균이고요. 조금 전에 개수 구할 때 까먹었으면 지금 해야 되는 거고 나 안 까먹었는데 했는데 라고 하면 진짜로 해제가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하시고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요. 단가에 보니 33,333원 나오고요.
운동화는 63,333원 나오고요. 바지는 4만원 나와요. 그럼 전체 평균은 46,250원이 맞나요? 그러면 정답이에요. 자, 얘는 한 번 더 체크하면요. 3번에 보면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한글의 티귿자 그리고 조건부 서식 그리고 글자들 또는 숫자들의 정렬 단가에 숫자 뒤에 원이 있는 거 얘네들 다 확인하셔야 돼요. 2번이에요. 개요 지우기라서 실제 여기가 개요라서요. 데이터 개요에서 그룹 해제인데요. 밑에 한글 보이죠? 그룹 해제. 그룹 해제라는 삼각형을 누르면 말 그대로예요. 개요 지우기 누르시면 돼요. 그럼 왼쪽에 있던 부분이 다 사라집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뭐 할 거냐면 마지막으로요. C열에 보면 여기 함수들이 좁아서 안 보여요. 너비 좀 줄게요. C와 D 사이에 영어 사이에서 좌우 화살표가 나오면 더블 클릭할게요. 자, 그래서 교재 보셔서 화면 보시고 해서 똑같은지 한 번 더 보세요. 저장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시간상 그 영상 한번 껐다가 들어오겠습니다.